증시가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전략과 관점이 변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보유 종목이 하락하고 손절매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골자는 지금자의 증시 하락을 놓치지 않는다는 관점에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2025년 매수하고 매도했던 그 방식대로 저희는 또 똑같이 매매를 할 겁니다. 저희는 항상 증시가 하락할 때 매수를 해서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 팔았고, 증시가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지는 대로 더 많이 사서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해서 더 많이 올라갈 때 팔았고, 그렇게 해서 더 큰 돈을 벌었고, 리스크가 클수록 그 먹은 그거는 컸어요. 근데 그 리스크가 크다는 거 안에는 리스크가 커도 우리가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관점이 분명하게 작용했던 관점들이 있죠.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관점대로 매매를 할 겁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필연적인 결이라고 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AI 버블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봐야 할 수 있는 종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뭐 순환 출자나 채권 구조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거를 못 받을 생각으로, 이거는 뭐 자세히 말하면 너무나 길어지겠지만 결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원래 반영을 하고 있고 알고 있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찍히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얘네가 생각보다 돈을 못 버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쩌지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관점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렇기에 이런 논란을 가지고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를 제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다. 이 관점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중장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매도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고 있지 않죠.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오히려 최근에 분할 매수에 대해 언급을 드리기도 했고, 오늘도 지금 2차 매수가 오면은 계획대로 분할 매수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11월 24일 VIP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1.08%, 나스닥 종합은 0.88%, S&P 500은 0.9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상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개장 직후에는 최근 분위기와 동일하게 매도 물량이 좀 나오다가 그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무리된 하루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증시에 매수세가 들어온 이유라고 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부각되면서 상승했다. CME 패드워치를 확인해 볼 때 12월달 인하 가능성이 전일 대비해 가지고 한 4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 70%에 가까워진 그런 포인트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단순하게 금리 인하가 다시 부각되는구나, 그래서 증시가 올랐구나, 이게 아니죠. 대체 왜 금리 인하 기대가 부각이 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0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는 취소되었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2월 18일날 공개될 거래요. 즉 FOMC가 끝난 후에 발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보고서도 FOMC 이후로 발표가 연기되었고, 연준 총재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사실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지도 않았어요. 비둘기적인 정책에는 실시간으로 선을 긋는 모습인데 왜 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되었느냐, 이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시건대의 11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발표되었어요. 근데 이제 확정치가 51.0으로 나오면서 중간치 대비해 예비치 대비해 가지고는 상향 조정이 된 건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미국의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금 22년 6월 이후로, 즉 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현재 소득이나 물가 수준 그리고 경기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면서 암울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들이 부각이 되었다는 걸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존 윌리엄스의 총재의 발언이 좀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파월과 입장이 좀 항상 동일하게 같던 경향들이 맞다. 이 사람이 나쁘게 말하면 파월도 나쁘게 말하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시킨 경우가 많았고, 이 사람이 부드럽게 말하면 파월도 동의하면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기가 많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된 건데, 그러한 존 윌리엄스가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의 목표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제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좀 덜 심각하고 고용 둔화는 예상보다 뚜렷한 것 같다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시장이 부각했다라는 점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존 윌리엄스의 발언도 소비자 심리지수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시장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은 아마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할 거를 하면 된다. 객관적으로 이슈만 친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종합해 본다고 하면은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유예요. 근데 시장에 최근 금리 동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와 기대 심리가 이제 부각이 된다.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부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잘 언급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매수세가 몰릴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는 트럼프가 GPU 수출에 대해서 통제를 조금 완화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부각되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는 H200에 대한 중국 판매 내용이었는데,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칩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기대 심리가 부각된 점도 함께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AI 거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최근 이제 시장은 엔비디아 급락에 대해서 칩을 주문하는 수요자들이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으로만 저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매출에 대한 성장률도 이게 대부분이다. 근데 이걸 못 받으면 무용지물 아니냐,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매도 물량을 좀 많이 쏟아내는 것 같는데, 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줄게, 이런 심리로 칩을 가져가는데 결국 돈을 못 받으면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우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순환 출자나 이런 채권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가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말하자면 되게 길어지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시간을 따로 빼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마감을 되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지난주 금요일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 원 이상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저희 보유 종목은 그렇게 많이 빼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연히 외국인이 시장에서 3조 원을 빼면은 모든 종목에서 매도를 한다는 기본적인 논리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날 외국인 동향을 보면은 한미반도체는 대량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네이버, ST팜 까지 최근 외국인이 비중을 좀 확대시키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었어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같은 경우도 매도 대비해서는 매수가 좀 더 부각되는, 증시가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매수세가 바로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었었는데, 한번 좀 잘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샀기에 더 좋고 안 샀다고 해서 더 나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에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만 외국인이 3조 원을 빼고 한 달간 매도 물량을 집계해 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테마나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동시에 함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장 대비해가지고 우리 보유 종목들 지금 꽤나 잘 버티고 있다. 시장을 절대 이길 수는 없어요. 시장을 이길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애초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리스크는 최소화시키면서 지금은 업종별로 깔아둘 때이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점대로 잘 흘러가면서 시장 대비해가지고 꽤나 선방하고 있으니까 증시가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해도 사실 무서워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관점으로 차분하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잡설은 각설하고 11월 24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보유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날 1차 매수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하락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는 이유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증시 부진과 함께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모습임에 대한 하락, 그리고 저희 2차 매수가 지금 28,200원 제시드려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증시가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하면은 2차 매수 그냥 가격 오면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2차 매수가 주면은 우리가 1차에서 보유한 만큼 똑같이 산다. 1차에서 50주 샀으면 2차에서 50주 사가지고 평균 단가를 얼추 3325원 부근으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 관점으로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어렵게 생각할 거는 없습니다. 애초에 그럴 생각으로 들어간 종목이니까 조금 눌린다고 해서 무서워하고 겁먹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증시가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전략과 관점이 변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보유 종목이 하락하고 손절매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골자는 지금자의 증시 하락을 놓치지 않는다는 관점엔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2025년 매수하고 매도했던 그 방식대로 저희는 또 똑같이 매매를 할 겁니다. 저희는 항상 증시가 하락할 때 매수를 해서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 팔았고, 증시가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지는 대로 더 많이 사서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해서 더 많이 올라갈
때 팔았고 그렇게 해서 더 큰 돈을 벌었고 리스크가 클수록 그 먹은 그거는 컸어요. 근데 그 리스크가 크다는 거 안에는 리스크가 커도 우리가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관점이 분명하게 작용했던 관점들이 있죠.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관점대로 매매를 할 겁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필연적인 결이라고 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AI 버블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봐야 할 수 있는 종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뭐 순환 출자나 채권 구조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거를 못 받을 생각으로 이거는 뭐 자세히 말하면 너무나 길어지겠지만 결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원래 반영을 하고 있고 알고 있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찍히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얘네가 생각보다 돈을 못 버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쩌지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관점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렇기에 이런 논란을 가지고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를 제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다. 이 관점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중장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매도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고 있지 않죠.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오히려 최근에 분할 매수에 대해 언급을 드리기도 했고 오늘도 지금 2차 매수가 오면은 계획대로 분할 매수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의 주요 일정으로는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10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이번에는 더더욱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는 이제 PC 물가, 평균 소득 변화를 비롯한 굉장히 서민들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숫자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평균적인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가뜩이나 지금 CPI 발표는 지연되고 있고 연준은 물가를 볼 때 CPI도 중요하게 보지만 PC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표는 더더욱 평소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돼요. 베이지북이라는 거는 연준이 생각하는 경제 동향에 대해서 발표가 된다고 이해를 하면 좋을 텐데 연준이 해석하고 있던 최근 경제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전망 등등 중요한 시장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될지 그에 대한 방향이 나온다고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확대 해석을 하면은 시장이 앞으로 어떤 지표에 주목할지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됩니다. 현지 시간 기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 이거는 온라인 최대 소비 행사 그래서 미국의 최대 소비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확실하게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내용을 좀 자세히 까보면은 미국향 주요 고객사의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부분에 시장이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본다고 하면은 이번 미국의 소비 시즌 행사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관점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저희는 어떤 종목에 현금을 투입할 거냐? 개인적으로는 단기 종목 순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종목들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해 생각을 하는 종목이 한 2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한양행과 일동제약 두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산일전기 그리고 일전에도 우리가 함께 봤던 LS 마린 솔루션 전력과 해저 케이블 쪽으로도 우리가 조금 함께 순환매를 기다려볼까 하는 생각으로 보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 좀 개별적인 이슈 그리고 AI에 대한 분위기를 꼽아본다고 하면은 저는 삼성전기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하려다가 못했었죠.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관심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 매집 국면에 대해서는 기술주와 반도체 위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진짜 매수할 수 있는 구간대가 슬슬 다가온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도체를 매수할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이해를 잘 하고 계실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까 말씀드린 일정과 함께 증시 흐름을 보면서 시장의 순환매가 어떤 쪽으로 흐를지에 따라 현금을 좀 또 투입을 하자. 현금 소진을 시작한 거를 멈출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